비가 쏟아지는 그날 밤, 나는 문득 옆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지며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는 듯 했다. 58세 이웃 할아버지, 김영식 씨의 집이었다. 그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가족 일로 시골에 내려간 지 사흘째. 나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집어들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도연 씨, 미안해요. 그냥. 혼자 있으니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나는 도연이었다. 28살, 서울의 한옥마을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부모님은 부산으로 이사 가신 후 이 동네가 내 유일한 뿌리였다. 한옥 골목길,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밤냄새. 한국의 전통이 스며든 이곳에서 나는 외로움을 달래며 살았다. 젊었을 때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온 나,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연애조차 피해온 나, 그런 내가 왜 그날 밤 영식 할아버지의 문을 두드렸을까? 아마도 그 울음소리가 내 안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터였다. 영식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였다. 50년 넘게 한옥 수리를 해오신 분으로 그의 손때 묻은 도구들은 박물관처럼 빛났다. 아내분, 순자 여사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번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급히 내려가신 거였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집안일을 감당하지 못해 계셨다. 도연 씨, 고마워요. 그냥. 밥 좀 해주시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미역, 그리고 오래된 된장 항아리가 있었다. 한국 가정의 기본, 그 익숙한 냄새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 집에 들렀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때로는 영식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젊었을 때 순자랑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였어. 그때는 지금처럼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지. 나무와 꽃이 가득했단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듣기만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날, 문이 열리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아빠, 제가 왔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다. 도진이었다. 영식 할아버지의 딸, 32살의 도진. 도진은 할아버지의 외동딸로 서울 도심의 작은 갤러리 큐레이터였다. 긴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빠가 도연 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 미소에 내 심장이 살짝 요동쳤다. 왜일까? 그녀의 손, 가느다란 손가락에 묻은 물감 자국이 마치 내 영혼을 건드리는 듯 했다.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가 칼을 쥐고 물을 썰 때 나는 옆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도진 씨는 미술을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 전통 화조하여. 새와 꽃,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그리는 거죠.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스며들었다. 은은한, 그러나 강렬한 끌림. 며칠이 지나면서 도진은 할아버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그녀는 출퇴근하며 돌봐드렸다. 나는 자연스레 그들 곁에 머물렀다.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과 채소를 샀다. 동네 시장의 활기, 상인들의 언니, 이것 싸게 드릴게, 라는 소리, 그리고 도진의 웃음소리. 한국의 일상, 그 소소한 행복이 우리를 묶었다. 저녁에는 할아버지의 옛 사진첩을 펼쳤다. 80년대 서울, 올림픽 열풍 속 젊은 부부의 모습. 아빠, 엄마랑 행복하셨죠? 도진의 목소리에 서린 애틋함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 끌림은 점점 커졌다. 어느 가을 오후,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도진과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한옥 지붕 위 바람이 불어오고 은행잎이 흩날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그림을 그렸다. 도연 씨, 여기 앉아요. 모델이 되어줄래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수줍게 앉았다. 그녀의 연필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내 피부가 간질거렸다. 도연 씨 눈, 정말 예뻐요. 깊은 호수 같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바람소리 속에서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도진이 말했다. 엄마 아빠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 모든 게 달라지네요.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잠든 밤, 우리는 골목을 걸었다. 한강변으로 가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진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죠.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아픔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털어놓았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 안식 속에서 로맨스가 피어났다. 키스 대신 손을 꼭 쥐고 서로의 이마를 맞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도진의 어머니 순자 여사가 퇴원 소식을 전했다. 진아, 이제 집에 와라. 내 남자친구도 기다리던데 그 전화 속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남자친구. 도진은 창백해졌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숨겨둔 게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도진은 가족을 위해 사회적 압박에 굴복해 가짜 연애를 꾸며온 거였다. 도연 씨를 만난 후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 가족의 기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물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네온 쌓인 불빛이 물에 비치고 바람이 차가웠다. 왜 배신감이 이렇게 클까? 도진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어머니 곁으로 갔다는 소식. 할아버지는 한숨만 쉬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그렇구나. 동네는 여전했다. 시장의 소음, 한옥의 기와지붕.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졌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일에 파묻혔다. 그래픽 작업, 한국 전통 문양 디자인. 하지만 도진의 그림이 떠올랐다. 그녀가 그린 내 초상화, 아직 할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도연 씨, 이거. 도진이가 남긴 거야의 편지였다. 도연아, 미안해. 나는 겁쟁이야.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 진짜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모든 걸 고백할게. 기다려줄래? 그 편지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달렸다. 버스를 타고 눈 쌓인 길을 걸어 그녀의 갤러리로 갔다. 문을 열자 도진이 서 있었다. 도연아, 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싸우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랑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전통 명절처럼 상 위에 나물과 탕이 가득했다. 순자 여사는 나를 보며 웃으셨다. 도연 씨, 우리 도진이랑 친해진 모양이네. 하지만 도진의 남자친구가 불쑥 나타났다. 가족을 위한 가짜,
그러나 그는 진심이었다. 진아, 나랑 결혼하자. 그의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도진은 울었다. 미안해요, 오빠. 저 여성에게 사랑을 느껴요. 그 고백에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셨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잡으셨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후 갈등이 시작됐다. 가족의 반대, 동네의 소문. 이런 집안의 레즈비언이라니 이웃들의 속삭임이 우리를 괴롭혔다. 도진은 갤러리를 그만두려 했고 나는 디자인 일을 포기할 뻔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를 짓눌렀다. 어느 날 도진이 사라졌다. 자살 시도 소문이 돌았다. 나는 미치도록 두려웠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연아, 나 포기할까봐 무서웠어. 우리는 울었다.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결심했다. 떠나자. 제주도로.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이 우리를 맞이했다. 작은 한옥 펜션에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도진은 로컬 아티스트가 되었고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한국의 자연, 제주의 감귤 향기가 우리 사랑을 지켜주었다. 가끔 서울 가족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는 행복하냐 물으시고 어머니는 서서히 받아들이셨다. 내가 웃는 게 제일이야. 그리고 봄이 왔다. 한옥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도진이 속삭였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예상치 못한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우리의 제주 생활은 꿈 같았다. 아침이면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진의 작업실에서 그녀의 그림을 도왔다. 도연아, 이 꽃, 내 미소 같아. 그녀가 붓을 들 때마다 내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서울에서 온 편지, 어머니의 서신. 진아, 집에 오렴. 내가 없으니 텅 빈 집이야. 그 글씨에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너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밤새 토론했다. 한국의 가족에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다. 제주의 태풍,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도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도연아, 나 서울 갈게. 모든 걸 끝내야 해. 그녀의 결의에 나는 따라갔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서울에 도착하자 집은 여전했다. 한옥의 나무문, 익숙한 냄새.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왜 이런 길을? 도진은 무릎 꿇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도연이를 사랑해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순자야, 시대가 변했단다. 우리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했잖아. 그 모임 후 어머니는 병이 도지셨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도진은 무너졌다. 내 탓이야. 내가 가족을 아프게 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사랑은 아픔을 가져오지만 치유도 해. 우리는 간호를 도왔다. 한국의 병원, 바쁜 간호사들, 그리고 가족의 기도.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대화가 시작됐다. 도연 씨, 진이가 행복해 보이네. 여사의 미소에 희망이 싹 텄다. 높아지는 긴장 속 반전이 왔다. 도진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진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건 실수야. 그의 말에 도진은 흔들렸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그 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도연아, 나 한때 오빠를 사랑했어. 가족 때문에 배신의 칼날이 다시 꽂혔다. 그럼 나한테는 뭐야? 나는 소리쳤다. 눈물이 흘렀다. 도진은 울며 안겼다.
너가 진짜야? 하지만 과거를 지울 수 없어. 다음 날 우리는 싸웠다. 제주로 돌아갈지 서울에 남을지.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에서. 우리 끝내자 도진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혼자 돌아갔다. 제주의 바다. 파도가 울부짖었다. 외로움 속 나는 그림을 그렸다. 도진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강해. 시간이 흘러 여름. 도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연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나는 갔다. 검은 상복 속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안해. 모든 게 늦었어. 우리는 묘지에서 만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말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진아, 사랑하는 대로 살아. 그 유언이 우리를 구했다. 장례 후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도진은 갤러리를 재개했고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서울의 카페에서 만났다. 커피 한 잔 어때? 그녀의 미소에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다. 데이트, 한강 산책, 전통 찻집에서의 대화.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사랑을 어떻게 지킬까? 도진이 물었다. 작은 것부터. 가족, 친구, 사회에 내가 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 동네 축제, 한옥마을의 등불 축제.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다. 도진이랑 도연이 그 관계자나 시선이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나섰다. 우리 집안일이야? 존중해. 하지만 도진은 상처받았다. 이 사회,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녀의 절망에 나는 포옹했다. 고조되는 갈등 속 우리는 도망치려 했다. 부산으로 바다 여행. 기차 안에서 그녀의 머리를 기대고.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도착하자 할아버지의 전화.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다. 돌아온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순자가 남긴 편지야. 딸의 사랑을 축복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용서와 화해. 마지막 가을,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는 날 우리는 결심했다. 공식적으로 커밍아웃. 도진의 갤러리 전시회에서. 이 그림은 제 사랑, 도연이를 위한 거예요. 관객들의 박수. 한국 사회의 변화, 작은 물결. 가족은 왔다. 어머니의 빈자리, 하지만 할아버지의 미소. 자랑스러워.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아픔, 배신, 재회. 예상치 못한 그날부터 우리는 강해졌다. 한옥 골목, 손잡고 걷는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끝.